우리 지난주 교재에서 서대주전이 사실 수특에도 실려 있잖아요. 근데 같은 장면 말고 다른 장면을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다른 친구가 질문이 있었어요. 다른 반의 친구가 질문이 있었는데 요게 문제보다는 6쪽에 6쪽 문제보다는 지문을 좀 이런 걸 보면 어떨까 싶어서 요거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아마 문제 풀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송사소설이 아직까지 출제된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나오고 있고, 수특에 실려 있는 거는 서대주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대주전의 다른 장면을 읽어줄 거고, 과제로 지금 까치전이나 홍색결송이나 서동지전이 들어갔는데, 읽을 만은 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송사소설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말하기 방법. 왜냐면 이게 쉽게 말하자면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말하기 방법에 대한 이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외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감상 문제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말하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수능 완성 2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문제 속에서 지금 A가 생략돼 있잖아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입니다. 여기 중약 아래쪽.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요거.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길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 서대주가 한 말. 여기까지가 다 A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계속 한 사람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서대주가 라고 나오잖아요. 이 바로 위까지 다 A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그 19번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17번하고 19번이거든요. 지금 페이지 7쪽이에요. 페이지 7쪽. 17번하고 19번인데 17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대략 사건은 알 수 있어요. 이 타남주라는 애가 도둑을 맞았구나. 자, 그리고 얘네가 회의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서대주라는 애가 자기를 변론하고 그리고 타남주가 배를 맞는구나. 아니 뭐지? 타남주가 도둑을 맞았는데 왜 얘가 매를 맞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얘를 조금 보시면 위 이야기에서 누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너 말고 걔. 자, 보세요. 서대주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쥐예요, 쥐. 서대주가 이 수백의 여자를 취하여 자손이 아주 번성하니 이러이러한 곳에 살지 않은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자손을 많이 퍼뜨려서. 근데 그들이 다 뭘 하면서 살았어? 도둑질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자손 부정적이겠죠? 도둑질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에 세상의 어린이, 부녀자, 종들이 쥐를 만나기만 하면 모두 죽이니 서대주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해친 것에 대한 응보가 아니겠는가? 그럼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서대주는 어떤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이구나. 그거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고전은 권선징악적이에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인물이 현대보다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고 가시면 좋겠죠. 자, 반면에 타남주는 본래 선량하고 곧은 불효인지라. 자, 그럼 타남주가 긍정이야.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타남주가 되게 억울하겠네. 그쵸? 그래서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간혹 다람쥐를 보면, 아, 타남주는 다람쥐구나. 자, 실로 이는 타남주의 은덕에 대한 보답이리라 하고 지금 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저 서대주는 간사한 말 같은 솜으로 교묘하게 원님을 속여서, 아, 이 서대주는 죄가 있었어. 근데 간사한 말 같은 소문으로 원님을 속여서 죄가 있음에도 죄를 면했고 자 그리고 타남주는 성품이 곧아서 변명을 하지 않아서 죄가 없음에도 죄를 받았구나.
자, 원님의 송사처리가 어찌 그릇되지 않았으랴. 그릇됐다고요. 얘가 잘못했다고요. 그럼 이 원님도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자, 이렇게. 자, 대저 송사처리가 이같이 어려우니 벼슬을 하는 자가 살피지 않으면 옳겠는가. 잘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타남주가 긍정적 인물, 서대주가 긍정적 인물, 아니, 서대주가 부정적 인물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얘를 가주시면 돼요. 자, 이 글들을 읽을 때 누누이 말하지만 문제를 풀기 전에는 어디까지 정독을 해야 되고 어디서 날려 읽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보기에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보시고 풀 때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적어도 앞부분은 정독해 주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나서 중간 이유는 예측이 되잖아. 예측이 되면 그 뒷부분은 그냥 찾아서 읽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정독하거나 그 다음은 본인이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앞부분은 지금의 트렌드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잘 읽어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타남주가 작은 다람쥐에게 등불을 환하게 살피게 하니 자, 이런 많은 이런 폐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털렸어요. 헐, 털렸어. 타남주 털림. 자, 너무 놀랐겠죠, 다들. 자, 그래도 작은 다람쥐가 바위에 쌓아놓은 알밤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 누군가 얘네 다 털어갔네요. 타남주는 얼마나 슬프겠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런 보물들은 도적 맞았지언정 어찌 말할 것이랴. 하지만 지금 뭐야 상황이 흉년이야. 그래서 흉년으로 굶주리는 시절임에도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쌓아두던 곡식을 그럼 뭐야 지금은 흉년일 수 있는데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쌓아두는 곡식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버티려고 했는데 지금 그 알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얘네가 이 가뭄을 이 흉년을 견딜 수 있겠는가 하면서 슬퍼한 거예요. 단순히 내 재산이 털렸어 이게 아니라 우리 수많은 족속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슬퍼하니까 자, 밑에 보시면 타남주가 뭐라고 했냐면 근래에 새로 모여든 강도 중에 서대주라는 이른난 놈이 자, 도적놈들을 불러 모아서 자, 이런 데까지 절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이러면 절도가 도둑질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대주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날려 읽을게요. 그래서 고소장을 올리려고 했겠죠. 자, 늙은 다람쥐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심증이지 물증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영리하고 판단력 있는 자가 서대주가 있는 소굴로 가서 즉 무슨 말이냐면 스파이를 보내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정말 얘네가 훔쳐간 거야.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후에 고소장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누가 벌을 받아야 돼? 서대주요. 심지어 얘가 그냥 고소한 것도 아니고 확인한 다음에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그 뒷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작 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는 이미 뒷얘기를 이미 알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자, 타남주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남주가 벌을 받고 서대주가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면한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겠구나 라고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뭐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으셔도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16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17번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일부 풀 수 있겠죠. 자, 풀 수 있을 텐데 저는 18번에 대한 이야기,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송사소설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말하기 방식이.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핵심을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누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자, 가봅니다. 저놈이 올린 고소의 말로 어째 윗분을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년에 이렇게 흉년이 극심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밤을 모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부유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흉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빌리지 않는데 제가 빌어먹을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 누군 것 같아요? 서대주가 말한다라고 짐작이 되죠. 아, 지금 이거는 서대주가 말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저는 서대주구나. 누가 말하는 건지 항시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상시, 자,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이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냐면, 이놈은 누구겠어요? 탄원주겠죠? 자,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알아겠습니다. 매년 봄, 여름이 되면 농사를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자, 추수를 한 후에 그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쓸모없는 애들은 쫓아냈고, 또 봄, 여름이면 이와 같이 또 매년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들을 마을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해서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 분개하는 바가 있었다. 자, 그래서 마침 내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서로 마주침에도 인사하지 않기에 내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탄원주를 꾸짖었어요. 근데 그놈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내가 꾸짖은 것을 마음에 담고 자, 나를 어떻게 했다? 모함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자체만 보면 탄원주가 진짜 나쁜 놈 같죠? 그쵸?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앞뒤 요 이야기나 아니면 뒤쪽에 19번을 봤을 때 이거는 진실이야,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으면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나 이 흐름만 쭉 봤을 때는 굉장히 탄원주가 못된 사람인 것 같고 서대주가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17번하고 19번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서대주가 아주 간사한 말과 소문으로 이렇게 원님을 속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써 있음에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 탄남주를 모함하는 내용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죽는 것만 못하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야?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여러분 뒤에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막 입을 오물거리고 뒤가 막 빨쩍거리고 막 눈을 깜짝깜짝 하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속은 거야. 속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달래줍니다. 달래주고 놓아주었죠. 서대주를 놓아줍니다. 자, 그리고 뭐야, 타남주, 너 진짜 나쁘다. 어떻게 이 서대주를 이렇게 모함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타남주는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로 맞고 어떻게 했다? 귀양을 가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권선징악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쵸? 지금 서대주가 나쁜 놈인데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받고 타남주가 오히려 모함을 받게 됐더라. 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A를 잠깐 보시면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적절한 걸 고려하는 건 핵심이에요. 타남주를 모함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19번을 먼저 보셨으면 훨씬 더 심플하게 답을 볼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정보가 지문 속에 제한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제한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채워서 읽든 아니면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갖고 채워서 읽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깊게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봤고요. 나머지는 아까 지금 오답한 거 보니까 거의 다 괜찮으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없으면 수능 완성으로 넘어갈 건데 오답 아까 29번에 4번으로 정정합니다. 해설은 제대로 나왔어요. 해설은 제대로 나왔는데 답이 잘못 나왔습니다.
29번에 4번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하고요. 혹시 뒤쪽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수능 완성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풀진 않을 건데 잠깐 요 음악 얘기 짧게 할게요. 음악이 요즘에는 음악하고 딱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인문과 예술로 묶이기 때문에 그냥 인문에 나오는 사상가 철학자의 내용을 음악하고 묶일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일단 넣어드렸다. 요 정도 하고요. 수능 완성 한번 여러분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숙제 제출해 주시고 이따 개별 질문 받을 때 숙제 질문 있는 부분들은 접어주시면 개별적으로 요거는 질문 받을게요. 아셨죠? 네. 자, 일단 교재 갖다 드릴게요.